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대도서관 잡쇼에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 일명 Chief Executive Officer. 뭔지 알죠? CEO. 네. 바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무려 회원수가 70만 명이 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대표신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대표님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삼시세끼를 김밥으로 때우기 일수. 자, 우리 대표님 여기 오실 땐 못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예. 택시 타고 오면 부자잖아요. 자, DJ 니즈.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도깨비라고? 이 대표님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신이라고요? 네. 신? 신. 니즈 촉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공부의 신, 공신이자 세상을 바꾸는 바보 CEO. 바로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 우수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는 강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올 때 네.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탄 게 네. 그렇게 잘한 거예요. 택시는 좀 돈 많은 이미지잖아요. 저도 가끔 택시 타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요. 너무 저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취급을. 그렇죠. 왠지 사회적 기업 하면은 되게 뭔가 좀 돈을 못 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 이미지를 깨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일도 좋지만 생활이 돼야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충분히. 네. 택시 여러분, 자주 타요.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가 강성태. 그는 누구인가? 지금이야 공부의 신으로 이름 날리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 공부를 지겨워하는 찌질이. 열등감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작가님이 쓰셨어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왕따를 경험한 후 공부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18시간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친구들이 괴롭히면은 무술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몸을 이렇게 만든다던가 하는데 네. 이거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진짜 소위 말하는 갑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랬군요. 자, 그렇게 공부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니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수능 400점 만점에 396점. 전국 상위 0.01%로 S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 하지만 시트콤 같은 대학 생활은 펼쳐지지 않았고 친구 따라간 전공도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쌍권총 가득한 학점을 남긴 채 또 한 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해병대. 해병대를 왜 갔어요? 왜 가요? 해병대 좋지만. 네. 그거 힘들다잖아요. 후회 안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왜 해병대 구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는 해병이 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네. 그거 완전 뻥이에요. 그래요? 늘 후회하는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에 대해서 누리는 어떤 자유 같은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그때부터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좀 겸손해졌어요. 일상의 감사함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자, 그렇게 남들 유학 가고 취업 준비하며 스펙을 쌓을 때 교내 교육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소외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겁없는 대학생의 패기 넘치는 도전은 공부하는 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착한 꿈으로 이어졌고 결국 친동생과 함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열게 되는데요. 대학 시절 각종 언론 매체에서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부의 신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다가 사이트의 내용이 알차 입소문이 타고 인기 폭발.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교육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이트 상표를 넘기는 대가로 제시한 금액은 무려 10억!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공부의 신은 없었겠죠? 왜 거절하셨어요? 저에겐 꿈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고, 네. 10억은 물론 돈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네. 제가 그리고 또 공신이란 조직이 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만 10년.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 선정 청소년 교육법 관련 업계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대단하시네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입증한 그는 단언컨대 세상을 바꾸는 바보 아니고요. 보물 CEO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게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빈부와 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시민단체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은 그 어려운 분들이 쓰고 땡이잖아요. 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좀 더 넓게 표현하려면 소셜벤처라고 소셜벤처.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셜벤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1000개도 훨씬 넘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천으로 된 어떤 그런 신발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대표적인 이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발을 우리가 하나를 사면요. 그 신발 똑같은 신발이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 좀 되게 어려운 나라에 기부가 돼요. 그런 식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군요.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뭐 그거가 좀 적절하게 혼합된 혼합형도 있고요. 있고요. 그러면 강성태 대표님이 하고 계신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인가요? 저는 이제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봐야죠. 서비스 제공형. 예, 예. 이 기업의 출발이 군 제대 후에 들어갔던 교육봉사 동아리였잖아요. 어떻게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셨어요? 복학 준비도 네.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시기가 아니면 못 해볼 거. 막 돈이나 아니면 뭐 안정적인 구애되지 말고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야겠다. 군에 가기 전에 했었던 그 교육봉사 활동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아예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네. 공신이었죠. 그때 공신이었어요. 도와준 이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 줄여서. 공부의 신이 아니라 공부를 신나게 했군요. 이제 나중에 뭐 책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공부의 신으로 나가게 돼서요. 네. 이젠 저희도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다녀요. 생각해보니까 저게 더 좋구나. 이런 느끼셨군요. 네.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아니요, 괜찮아요. 공부의 신이라는 말이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알기로도 매년 수능 다시 보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본 수능은 몇 점 받으셨나요? 그게 일부러 틀리게 찍으셨다고요? 시험을 네. 그 수능 시험장 실제로 접수해가지고요. 수험생들이랑 똑같이 봐요. 네. 풀 때 열심히 풀지만 네. 답을 낼 때 다 틀리게 내요. 일부러요. 네. 그래야 이제 일단 제가 한 명이라도 깔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그걸 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수험생의 어떤 심정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장에 가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문제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 이 네. 감을 또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하면요 제가 되게 겸손해져요. 음. 수험생으로 돌아온 것 같고 저도 이제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보고 있죠. 저는 혹시 이제 계속 만점을 받으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제가 너무 상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작은 동아리를 이 사회적 기업으로 키울 생각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멘토링하는 친구들이 되게 공부 못해요. 그리고 형편도 진짜 어렵고 엉망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뭐 학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자퇴하기도 하고. 진짜 필요한 거는 저는 멘토라고 생각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친구들한테 너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고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못 찾았고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같이. 동아리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접하게 된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군요. 그 무렵에 또 미국의 유명 대학교 탐방도 가셨었는데 네. 그걸 보고 또 충격받으셨다고. 제가 그때 태어나 처음 미국을 갔던 건데 진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왜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땅도 넓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길거리 사람들도 막 자신감 넘쳐 보이는 거 있죠.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 한 1930년대 지어졌는데 그 당시 우리는 조선시대였잖아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그도 일제강점기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갈못이라서. 아니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린 나라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도저히 이런 엄청난 나라랑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경쟁에서 이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때. 하지만 미국을 결국은 그 쥐락펴락하는 거는 유태인이고 유태인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작잖아요.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고. 근데 결국 유태인들은 사람, 교육에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교육 쪽에 이 일을 하게 된 게 마치 저희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사회적 갭이니까 일반 사이트처럼 회원수 많다고 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수익 날 거리가 없잖아요. 일종의 수강료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내고 수업 이제 들으면은 100%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매일 출석하면. 그 기간이 이제 66일인데 왜 66일이냐면은 어떤 공부를 끊임없이 66일 동안 하면요. 그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걸 들은 다음에 100%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종의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부랑 비슷한 거죠. 기여 같은 걸 하면요. 좀 혜택들을 또 드려요. 아, 또 계속해서 신규 강좌들이 올라오거든요. 6개월 동안 들을 수 있게 또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초대를 해서 실제로 멘토링을 받는 기회가 있을 때도 뭐 있고요. 입시 설명 같은 것들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작게 여러 멘토링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직접 멘토가 돼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죠? 눈 마주치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잡쇼 카메라가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